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온하시길,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명리의 세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025년 올해에 대통령이 되는 운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썸네일로는 과연 대통령이 될 사주인가 라고 그렇게 적으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될 사주들은 당연히 있겠죠. 네. 예전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과연 대통령이 될 운인지,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과연 이재명 대표는 2025년도에 대통령이 될 운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도 깊게 듣지는 마시고요. 좀, 좀 편하게 그냥 심도 있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분께서 살아오셨던 간략한 프로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차차가 생각하는 6월달이 있는 그 대선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인지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면은 일단은 출생은 1964년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향간의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 태어난 연월 일시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주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감명해 본 거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그 사주로 한번 감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던 거는 저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때 아마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세가 상승 기류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대표의 프로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출생이다. 안동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 소년공 생활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영상을 보면은 어린 시절 아주 이때 뭐 대부분 저희 국민들 소득이 낮아서 되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아마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후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변호사 겸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었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1위 문재인 후보에 패배하였고, 2위 후보와 0.3포인트 격차로 3위에 머물렀다. 이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21년 7월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밀려 2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면서 원내에 입성하였다. 같은 해 8월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전당대회에서
77%를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제6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재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도합 175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자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총선 압승과 함께 당 대표직을 연임하여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고 당권과 지지층의 절대 다수로부터 지지 여론을 얻은 끝에 6월 2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 결과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2024년 전당대회에서 85.4%를 득표해 제7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자 당일 밤 국회의사당으로 향해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동참했다. 계엄 해제 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참여했으며 대표적인 야권 정치인으로서 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탄핵 찬성 측 집회에 참석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8대0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60일 이내에 조기 실시하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적으로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의 프로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개천에서 난 용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약간 그 프로필이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안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고시로 치러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셨고 향후에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사법고시를 합격하셨죠. 그래서 현재는 뭐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로스쿨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 나라의 개천에서 난 용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사주는 일단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띄우진 않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운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선 대운 자체도 향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전성기를 느끼는 그런 대운을 올라섰고요. 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주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그 달의 월진과 일진을 좀 중요시하는 얘기하는 편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날이 25년 4월 4일이 을사년 기묘월 개묘일입니다. 네, 개묘일이거든요.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발표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은 을사년 신사월 개묘일입니다. 또 개묘일이 이상하게 우연치고의 우연의 일치랄까, 그런데 다시 선거 당일이 개묘일입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선거 당일까지 이재명 대표는 아마 한 번 더 좀 조심해야 될 게, 자신의 신체적 손상이나 어떤 사고수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비를 넘기신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대통령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아마 당선되고 나셔서 이분이 하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시주가 이런 시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한다 하면 제가 이제 썸네일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운인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사주인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될 사주들은 현재로서도 태어났고 지금도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는 운인가 네, 과연 운인가 봤을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될 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향후 6월 선거일까지 아마 본인의 신상 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신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 하면 이재명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예전에 그런 말이 그 라디오에서 농담 쪽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거는 유시민 현 작가님의 예전에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모르겠지만 예전엔 유시민 작가분께서 예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실 때 좀 난관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자진해서 물러난다 하고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팟캐스트인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분의 아내분의 사주가 장관을 만드는 사주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자기 와이프가 장관을 그러니까 장관의 배우자가 되는 사주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 워낙 그 국회의원들 쪽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퇴하려고 했었는데 그 유시민 작가분 아내분께서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냐고 막 그렇게 말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좀 더 아내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좀 더 좀 기다려 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좀 더 기다린 결과 그래도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이 되셨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아내 말을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장관직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때 자기 아내의 그 사주가 그 장관을 만들 수 있는 사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마 그때 진담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보면서 제가 이번에 또 느꼈던 거는 그분 사주만에 보는 것보다는 그 배우자의 사주까지 같이 보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본인 당사자의 사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배우자의 영향도 중요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자제분 사주도 중요하다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사자보다는 당사자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사주를 70% 본다 하면은 그 당사자의 배우자의 사주를 보는 것도 한 40% 정도 영향은 가는가 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그 차차의 생각을 이렇게 올렸고요. 이 영상을 올리면 또 이제 국민의힘이 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도 양쪽에서 또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그냥 우스개 그냥 저희 현재 정치가 이렇게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4월 달까지 좀 급변하게 뭔가가 변화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런갑다 하고
그냥 썰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중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듣지 말아주시고요. 저런가 보구나, 그냥 저런 썰인가 보구나, 그렇게 한번 귀로 듣고 한번 귀로 흘리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